오전 8시 40분, 오클라호마의 한 가스정에서 진흙이 시추탑 꼭대기까지 솟구쳤습니다. 몇 초 뒤 불이 붙었고 그 불은 그날 오후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5명, 모두 같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는 경보음이 14시간째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추를 할 때는 진흙이라고 부르는 액체를 파이프로 계속 내려보냅니다. 이 진흙의 무게가 압력을 만들어 땅속 가스가 우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눌러둬둡니다. 이 우물은 수직으로 내려가다가 옆으로 꺾이는 구조였습니다. 목표는 우드퍼드 지층의 천연가스였습니다. 우물의 주인은 레드마운틴, 실제로 뚫은 건 패터슨이라는 시추 회사였습니다. 두 회사의 안전체계는 하나로 이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하루 전 아침으로 돌아갑니다. 시추를 시작한 지 열흘째, 한 작업자가 지상으로 올라온 암석 부스러기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예상과 다른 암석이었습니다. 드릴이 계획에 없던 지층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곧 진흙에서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스는 진흙을 장비 밖으로 뿜어냈고 시추장 바닥이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오전 11시, 작업자들은 배관을 바꿉니다. 머드가스 분리기, 올라온 진흙에서 가스만 뽑아내는 장치입니다. 뽑아낸 가스는 관을 타고 나가 태워집니다. 그날 그 불꽃은 컸습니다. 불꽃이 크다는 건 가스가 많다는 뜻이고 진흙이 더 이상 가스를 눌러두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물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반까지 그 상태로 계속 뚫었습니다. 드릴날이 닳아 교체가 필요해졌습니다. 파이프를 뽑아야 합니다. 뽑아낸 부피만큼 진흙을 채워야 가스가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장을 감독하던 두 사람은 계산주입이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뽑는 동안 계산한 양만큼 진흙을 간간히 부어놓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게 평소 쓰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따라 읽을 절차서도 없었습니다. 저녁 6시 47분, 파이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워놓은 진흙은 뽑아낸 만큼에 못 미쳤습니다. 그 차이를 봐야 할 사람은 캐빈 안의 드릴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 바뀐 전자식 기록표를 충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스는 계속 들어왔고 우물 안 압력이 올라갔습니다. 밀려난 진흙은 지상의 트립 탱크로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이 너무 높아져 쓰던 펌프로는 진흙을 밀어넣을 수 없게 됩니다. 더 센 머드 펌프로 바꿉니다. 이거면 가스를 도로 밀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이미 우물 안에는 가스 20배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 11시 다시 우물을 순환시킵니다. 이때 지상 진흙 탱크의 양이 14배럴 늘어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 숫자였습니다. 작업자들은 45초 동안 흐름 검사를 합니다. 가스가 올라오는지 눈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안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 검사가 너무 짧고 부실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엔 무거운 진흙 덩어리를 밀어넣기로 합니다. 그런데 무전으로 지시를 받은 작업자가 말을 잘못 알아듣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재료가 섞였습니다. 구멍을 틀어막는 용도의 물질이었고 그 덩어리는 드릴 파이프 안에 막아버립니다. 그만큼 가스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야간 드릴러가 경보장치를 통째로 꺼두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1시 12분, 이번엔 수직 구간의 파이프를 뽑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관이 막혀 진흙이 우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흙이 든 채로 파이프를 뽑아 올립니다. 지상에서는 통을 대고 그 진흙을 받아 트립 탱크에 부었습니다.
그 탱크는 우물에 진흙을 넣을 때도 쓰는 탱크였습니다. 눈금이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작업자들은 그 숫자를 읽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사이 우물은 가스 23배럴을 더 삼켰습니다. 교대 시간에 또 31배럴이 들어왔습니다.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벽 6시 10분 파이프 끝 장비를 꺼내고 차단판을 닫습니다. 다시 열기 전 한 사람이 압력계를 확인합니다. 계기는 0을 가리켰습니다. 7시 57분 차단판을 열자 진흙 5배럴이 솟았습니다. 한 작업자가 바닥에 강철판을 걷어냅니다. 구멍 안에서 진흙이 부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스가 잔뜩 섞였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이 사실이 드릴러에게 전달됐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뒤 38분 동안 진흙 102배럴이 더 밀려 올라왔습니다. 화면에는 떴을 겁니다. 그런데 주간 드릴러도 경고를 꺼놓았습니다. 파이프를 뽑기 시작한 뒤 우물이 삼킨 가스는 모두 207배럴이었습니다. 한 작업자가 진흙이 솟아오르는 걸 봅니다. 기둥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드릴러에게 알렸고 드릴러는 차단판을 닫겠다고 답합니다. 그는 닫지 못했습니다. 몇 초 뒤 진흙이 통째로 솟구쳤습니다. 바닥에 있던 두 사람이 캐빈으로 뛰어들어갔고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었습니다. 캐빈 안에 5명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불은 그날 오후 4시까지 계속 탔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기록이 나옵니다. 야간 드릴러가 경고를 껐고 주간 드릴러는 잠깐 켰다가 곧바로 다시 껐습니다. 그렇게 14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고의 가장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만약 그날 경보가 켜져 있었다면 어땠을까? 조사관들이 확인해봤습니다. 그 14시간 동안 울렸을 경보 대부분은 우물의 문제와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작업에 어떤 경보를 켜야 하는지 회사는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드릴러는 전부 꺼버렸습니다. 5사람이 있던 캐빈에는 문이 2개 있었습니다. 불이 붙은 순간 두 문 다 불길에 막혔습니다. 드릴러 캐빈은 시추 바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휘하기에 가깝고 위험에도 가깝습니다. 매화 성능이 확보되고 바닥이나 뒷벽으로 나가는 탈출구가 있었다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조사 결론이었습니다. 마지막은 흐름 검사입니다. 이 우물과 직전 우물에서 회사 규정상 해야 했던 검사는 27번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건 2번이었고 그 2번도 부실했습니다. 육상 시추에는 연방 안전 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감독하는 연방 기관도 따로 없습니다. 남는 건 주마다 다른 법인데 오클라호마의 법은 안전보다 생산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물을 지키는 방벽은 2개였습니다. 진흙이 만드는 압력, 그리고 사람이 알아채고 차단기를 닫는 것. 두 번째 방벽은 스위치 하나로 꺼져 있었습니다.